안녕하세요. 상훈쌤입니다. 오늘은 5학년 2학기 수학 4단원 소수의 곱셈 두 번째 시간 소수 곱하기 자연수를 알아볼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8쪽과 79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할 준비되었죠?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해요. 오늘은 4단원 두 번째 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소수의 곱셈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공부할 문제는 1보다 작은 소수랑 자연수의 곱하기를 했을 때 결과를 어림해보고 계산 원리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이에요. 그림을 보면 준기가 바나나 우유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나나 우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우유의 양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바나나 우유 만들기라고 해서 준비물이 나와 있네요. 바나나 3개와 우유 계량컵 0.2리터씩 6컵 이렇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활동을 다 마친 다음에 우리 친구들도 준비물을 가지고 바나나 우유를 만들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림에서 우유가 0.2리터씩 6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0.2리터씩 6컵은 1리터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을까? 혹은 적을까? 아마도 많을 것 같아요. 많으니까 질문했겠죠? 그렇죠? 자, 준기에게 필요한 우유의 양이 얼마쯤일지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어 볼까요? 한번 어림에서 표시해 보아요. 틀린 것은 없으니까 한번 마음대로 표시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0.2리터씩 6컵씩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한 이만큼쯤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어림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수업이 끝마칠 때쯤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어림한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해요. 방금 전에 수직선을 이용해서 어림한 결과를 나타내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글로 한번 써봅시다. 준기에게 필요한 우유의 양은 선생님처럼 어림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리터보다 많다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과 다르게 어림한 친구들은 1리터보다 적을 것 같다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준기에게 필요한 우유 양은 선생님은 1리터보다 많다고 표현했으니까 약 1리터 정도라고 표현해 볼래요. 자, 준기에게 필요한 우유의 양을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 0.2리터씩 6컵이라고 했어요. 자, 3, 4학년 때 소수의 덧셈을 학습한 것을 활용해 보면 0.2 더하기 0.2 더하기 0.2 더하기 0.2 더하기 0.2 더하기 0.2 0.2를 6번 더하는 식으로 썼을 것 같고요. 우리 곱셈을 배웠었던 거를 활용해 본다면 0.2가 6번 더해지는 거니까 우리 곱셈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맞아요. 0.2 곱하기 6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다음 활동이에요. 0.2 곱하기 6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라고 했어요. 생각한 방법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요. 우리 앞에서 식을 0.1을 6번 더한 거를 식으로 세운 것도 있고 0.1을 곱하기 6을 한 것도 있어요. 먼저 일단 계산 결과를 알아봐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 대부분은 계산 결과가 궁금할 거예요. 0.2 더하기 0.2 더하기 0.2 더하기 0.2 더하기 0.2 더하기 0.2 0.2를 두 번 더하면 0.4 0.4 그리고 0.4
자, 0.4 더하기 0.4는 결국 0.1을 4번 더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0.8. 0.8과 0.4를 더하면 얼마죠? 그래요. 이것을 이렇게 더하면 1.2가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면 이렇게 될 것 같네요. 0.2 곱하기 6은 0.1을 6번 더한 것과 같으므로 0.2 더하기 0.2 더하기 0.2 더하기 0.2 더하기 0.2 더하기 0.2는 1.2입니다 라고 작성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르게 계산한 친구들도 있겠죠.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0.2 곱하기 6을 0.1의 개수로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선생님이 화면에 준비를 해 두었어요. 0.2라는 것은 0.1이 두 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0.1 하나, 0.1 하나 해서 0.2는 0.1이 두 개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총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다섯 묶음, 여섯 묶음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그래서 0.2 곱하기 6은 우리 친구들 0.1이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게 6개 있어요. 따라서 0.1이 총 몇 개가 될까요? 2 곱하기 6은 2, 6, 10이겠지요. 12개가 있어요. 따라서 0.1이 모두 12개므로 0.2 곱하기 6은 얼마가 될까요? 1.2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랑 0.1의 개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해되나요? 0.1이 두 개 모여야지 0.2가 되는 것이고 이런 0.2들이 6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달리 말하면 0.1이 두 개 있는 게 6개 있는 거고 0.1이 총 12개가 있으므로 1.2가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되나요? 아주 훌륭해요. 그러면 우리 다른 방법도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에는 분수의 곱셈을 한번 활용해 볼 거예요. 우리 5학년 2학기에서 분수의 곱셈 학습을 했었죠. 그것을 활용할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친구들 소수는 분모가 10인 분수를 혹은 100인 분수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이에요. 따라서 0.2는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얼마죠? 2가 돼요. 그래서 0.2 곱하기 6은 10분의 2 곱하기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랑 분수의 곱셈 같이 공부했었죠. 그러면 10분의 2 곱하기 6은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인 상황이니까 분모는요. 자, 분모는 분모 자리에 그대로 써주고요. 자, 어떻게 계산했었지? 분자에 있는 수, 이 수도 분자로 이렇게 써주고 이 자연수는 어디 자리에? 분자랑 같이 곱해주게 되는 걸로 우리 학습했었죠. 그쵸? 그래서 2 곱하기 6을 하면 얼마죠? 분자에 있는 수들을 계산해주면 12가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2는 우리 친구들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죠? 그래요. 1.2예요. 1.2.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활동에서 0.2 곱하기 6을 어림에서 수직선에 나타내 보았는데요. 어림한 결과가 계산한 결과랑 같은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선생님은 0.2 곱하기 6을 약 1만큼이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얼만큼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얼만큼이라고 어림했을까? 한번 비교해 봅시다. 0.2와 6의 곱이 1 정도라고 어림했고 선생님은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1.2였어요. 어림이라는 것은 아무 수나 막 찍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어림하는 것이었어야 했어요.
혹시나 타당한 근거 없이 아무 수나 찍었다면 1보다 작은 부분에 아무렇지 않게 어림하였다면 그것은 잘못되었고요. 어림을 했을 때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면 그건 그것대로 맞다고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림이라는 것은 정확한 값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까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이해되나요? 우리 친구들은 훌륭하니까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천천히 다시 한번 돌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학습이란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활동이에요. 0.8 곱하기 5라는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 밑에는 0.32 곱하기 3이라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앞서 설명한 방법대로 풀어줄 테니까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한번 여러분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모두 풀어보았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0.8 곱하기 5는 선생님이 처음에는 0.1의 개수로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자, 0.8은 0.1이 몇 개죠? 8개예요, 8개. 그러면 0.8 곱하기 5는 0.1 곱하기 8이라고 먼저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0.1이 8개 있다. 근데 이런 8개 묶음이 몇 개 있냐면 5개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곱셈만 있는 식에서는 순서가 앞에서 곱해도 되고 뒤에서 곱해도 상관은 없어요. 0.1 곱하기 8 곱하기 5. 여기 8 곱하기 5는 그럼 먼저 계산해보면 몇 개가 될까? 8, 5, 40이에요. 0.1이 40개 있다. 자, 우리 0.1이 10개 모이면 얼마였죠? 0.1이 10개 모이면 1이 돼요. 그런 게 4개가 있는 거니까요. 자,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하면 0.1이 10개 모이면 우리 친구들 알죠? 식을 좀 변형해 봤어요. 0.1이 10개 모이면 1이 되니까 1이 4개 있다 해서 4가 됩니다. 정답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4.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는 선생님이 여러분이 5학년 2학기 때 학습했던 방법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두 번째 방법인 분수의 곱셈을 활용해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0.32는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일까요? 0.32는 분모가 100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100분의 32 곱하기 3인데요. 자, 진분수의 곱셈 상황에서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분모는 그대로 써주고 분자에 있는 수와 자연수를 곱해준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100분의 96이 돼요. 우리가 이게 분수의 곱셈이었으면 약분을 했겠지만 소수의 곱셈이기 때문에 100분의 96은 다시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0.96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정답도 한번 확인해 보지요. 0.96이네요. 자,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앞에 부분을 한번 되돌려서 다시 한번 보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아요. 선생님과 함께 이제 문제도 다 풀어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보다 작은 소수 곱하기 자연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덧셈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0.2 곱하기 6은 0.1을 6번 더한 것과 같기 때문에 0.1을 6번 더해주면 1.2가 나오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또 0.1의 개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0.2 곱하기 6은 0.1이 2 곱하기 6, 12개가 있으므로 0.2 곱하기 6은 1.2가 돼요. 마지막으로 분수의 곱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0.2는 10분의 2니까요. 0.2 곱하기 6은 10분의 2 곱하기 6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은 10분의 2 곱하기 6이 돼서 10분의 12가 됩니다. 10분의 12를 소수로 나타낸다면 1.2가 돼요. 자,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역시 여러분은 훌륭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1보다 작은 소수와 자연수의 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 계산 원리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보다 큰 소수와 자연수의 곱하기에 대해서 계산 원리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오늘 배운 내용 차곡차곡 복습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 안녕.